강의 차례예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분의 유산화의 시간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빨리 만나셨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이가 저분보다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빨리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유산화, 이분의 Y는 뭘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또 진솔한 강의 들려주실 김정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2021년 마지막 해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진짜 좋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하면서 짧지만 굵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산화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나요? 한 가지라도. 네,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유산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유가 한 가지씩 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간절한 Y를 속에서 유산화 그 강의에 대한 비즈니스의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꿈꾸시지만 제가 볼 때 유산화 정도의 컨텐츠면 그리 거창하지 않은 Y더라도 한 가지만 그 Y가 있더라도 충분히 유산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간절했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전데요. 되게 뒤에 있는 아이는 베트남에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이제 집 지어주러 갔을 때 저는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라는 국제 NGO 단체에서 집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NGO 단체에서 일했었어요. 근데 당시 저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정말 직장인이었고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 적성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정말 나의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일에 몰두하고 매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고 보람됐고 좋았던 시간을 이 속에서 보냈죠. 여러분들 다 저의 얘기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의 얘기를 좀 꺼냈냐. 여기 제가 글을 써놓은 것처럼 저는 부자는 아니어도 누군가를 돕는 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제게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겠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은 정말 과연 잘리지 않는 직장,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쨌든 내가 들어간 직장에 잘리지 않는 직장, 그리고 정말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을 뭐 야근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 건강,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여유,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저의 가족들은 이미 다 유산화로 그래도 꽤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고 계셨지만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유산화도 제 이 고민에 하나쯤 생각해 볼 만한 컨텐츠 중에 하나였지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었고 참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그때가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상견례가 다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식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무지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속았죠.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나한테 속은 겁니다. 이제야 이렇게 와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이유들에 유산화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유산화를 했는데, 당장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장 저는 유산화가 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했어요. 대리운전. 그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제 삶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모두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전업주부면 그래도 남편분이 벌어주는 월급으로 한다 해도 그거 내 돈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집안을 살림하시는데도 사용하셔야 되고 이래저래 여러분들 이마에 포켓 하는 거 있나요? 없죠. 네, 오히려 더 뱉으면 뱉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그 당시는 비참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유산화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대리운전하고 아침에 와서 조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유산화하고 굉장히 좋은 투잡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전 시간,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유산화를 할 수 있었거든. 그래 저녁 시간에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리운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난이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유산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저의 초기의 마음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어렵다. 유산 너무 어렵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막상 해보니 될까? 되는 거 맞아? 수십 번, 수만 번 이 생각의 굴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렵다. 막상 하니까 이거 될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 이게 거의 저의 유산화 초중기의 어떤 전반적인 제 속의 사실 멘탈이었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저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도 내가 유산화를 이끌어가는, 내가 그래도 유산화를 연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제가 어렵다, 될까, 계속 해보니까 이럴 때 물론 스폰서님 말씀 들었지만 스폰서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게 꼭 제가 신뢰할 수 있을,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기업은요 이렇게 보였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겠지만 이제 삼성이 새로운 뉴 삼성으로 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단에 보면 고객의 경험을 베이스로 한 기업의 디벨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새로 구조 개편할 때 삼성이 가져가야 될 삼성의 제품에 삼성의 마케팅에 쏟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재는요 고객의 경험이에요. 그 고객의 경험을 통한 어떠한 이제 그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과 제품에 대한 어떤 탑재가 되겠죠. 다음은요 대중이에요. 자 그럼 대중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건 다 최신 뉴스입니다. 실제로 트렌드 모니터, 뭐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제목은요. 팬데믹이 만든 흩어진 개인, 절박하게 벌고 적극적으로 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절박하게 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조금 힘들어도 정말 더 힘들어도 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또 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좀 본문을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개인은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시대가요. 구성원, 이 무리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단위가 개인과 나노로 나뉘어진대요. 이건 어째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지가 내년의 트렌드 키워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그런 어떠한 만족, 개인의 삶의 라이프,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요. 그래서 절박하게 부를 추구하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등의 것들이 내년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왼쪽을 보시면요. 모두가 투자와 투잡에 나서며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꽂는데 혈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 버는 것이요. 이제는 속물적 영역을 벗어나서요. 나 자신의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개처럼 버는 거 있잖아요. 왜 투잡하면 개처럼 벌고 미친놈처럼 뛴다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투잡을 통해서 이게 단지 돈 버는 어떤 속물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라이프의 어떠한 만족과 그 사회 라이프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시선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대중들의 어떤 시선이에요. 다음 트렌드를 봅시다. 여기 보세요. 헬스케어가 600조 시장을 잡고 있대요. 그래서요. IT 업계, 통신기업 업계에도 모두 다 뭘 한다고요? 헬스케어 시장으로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의 시장, 헬스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대기업, 그리고 대중, 트렌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한다고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힘들 때 물론 스폰서님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제가 집중한 건 그때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 대중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서 보셨던 컨텐츠들은 이미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유산화로 또 들어와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라. 그러니까 이미 유산화는 해도 될 만한 일이야. 근데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일단 나 자신. 예. 매번 흔들리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유산화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스폰서님들도 될 수 있을 거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파트너분들이 될 수 있어. 그런 그들과의 관계, 신뢰,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요 뭐냐면 전략, 제가 따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유산화를 전달할 때 정말로 느껴진,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컨텐츠를 잘 잡으시면 굉장히 재밌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이걸 무조건 말해요. 최대한 빨리 무조건 하나의 성공이라도 만들어라. 성공 사례를 무조건 하나라도 만드세요. 이 비즈니스는 결국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미를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파트너들이 나오신다면, 리더가 만약 나오신다면 그 리더의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건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갖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에게 주어진 1번 미션만 보면요, 2명 제대로 찾는 거예요. 2 리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이 2명의 리더는 훗날 2명의 팀이 되고요, 더 훗날은 2개의 그룹이 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한다? 파트너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입장에서도 물론 넘치고 넘치는 대실장이라도 충분히 내 입장에서도 저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저기에 신경 써도 돼? 라는 부분에 때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파트너들 입장에서도 내가 2명을 왜 찾아야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저는 유산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바로 뭐더라고요? 여기 크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뎁스 빌딩. 뎁스 빌딩이란 뭐냐면요, 나를 시작해서 A가 나오면요, 그 A 밑에 두 번째 라인은 A의 명단, A 파트너의 명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 밑에 C는 B 파트의 명단으로 내려가는 걸 뎁스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만약 제가 유산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면 전 못해요. 안 했어가 아닙니다. 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맥이 물론 많지만 유산화를 했을 때, 저들이 가서 유산화 소개했을 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제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직도 유산화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지칠 때 이거예요. 뎁스 빌딩의 마법. 자, 그럼 뎁스 빌딩을 통해서 딱 3개의 레그까지만 노력해 보자는 거.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A, A를 통해서 B, B를 통해서 C. 대신 이 내려가는 명단이 여기 보시면, 얘는 파란색 남자친구는 주황색 여자의 명단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 세 번째 레그는 얘의 명단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 뎁스 빌딩의 마법에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트너들이 유산화 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칠 때, 고날 때, 나의 영혼이 고날 때 유산화로 인하여 저는 이걸 꼭 생각해요. 그래, 뎁스 빌딩.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의 완전한 비밀이고, 그게 결국 곱셈 법칙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이 나오면 꼭 이거래요. 2명의 리더 찾는 거. 그리고 그 2명의 리더가 나오면 그 밑에 레그는 반드시 그 2명의 명단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멋진 스폰서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2명의 명단을 찾으셔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명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3BC를 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 속에서 이 4명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매력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전한 플랜을 들었을 때 나도 가능하겠다. 유산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유산화를 만났을 때 보통 인마이 포켓 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다 지출입니다. 어쨌든 내 건강에 대한 건 투자지만 돈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는 뭐예요? 다시 이걸 채울 수 있는. 예, 그야말로 유산화가 소비자들에게 판권을 제시한 이유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의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켰는데 꼭 저는 계속 이것만 반복해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첫 번째 라인, 그리고 두 번째 라인, 그리고 쭉쭉 세 번째 라인,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들.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100포인트만 하셔도 될걸요? 100포인트면 20만 원 초중반선. 정말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기 위한 투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건강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통한 신뢰, 유산화가 드리는 여러 가지 건강한 그 경험들을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변화된 어떤 스토리와 여러분들의 신뢰를 가지고 유산화가 정말로 필요한 2명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2명의 브랜드 체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집에 가면 오메가3, 비타민C, 종합영양제 정도는 있더라고요. 더욱이나 헬스하는 사람들은 프로틴 엄청 복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산화로 충분히 브랜드 체인지 할 만한 어떤 그런 품목들이 많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런 시스템을 올바르게 복제시켜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라인 됐을 때요, 좌측과 우측에 한 명씩 브랜드 체인징을 했다고 치면요, 좌측에 100포인트, 우측에 100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수당으로 치면 머리당, 그러니까 2당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라인으로 내려가셨을 때는 좌우에 한 명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총 2만 원의 소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죠? 18만 원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2만 원 정도. 자, 다음. 이 2명이 또 2명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레벨까지 내려가신 거죠. 그럼 각각 좌우에 3명씩 총 합해서 6명이 되는 거고요. 6명이니까 6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14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셨네요. 다음요. 14명이 됩니다. 14명이 내려가면 14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 6만 원 정도의 소비가 돼서 점점 여러분들의 소비가 줄고 있고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라인 내려가면요. 30명이 됩니다. 30만 원이 되고요. 이때부터 뭐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소비가 소득이 되는 어떤 그런 루트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라인이 내려가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그야말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남편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이 모두 다 유산화에 정말 투자해봐도 좋을 법한 그러한 매력적인 플랜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의 브랜드 체인지,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그리고 누군가의 브랜드 체인지, 그리고 올바른 복제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신뢰, 유산화 제품에 대한 신뢰라고 있는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플랜들을 풀어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유산화의 주정산 주지급이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다음 주에 정산을 받으실 수 있는 주정산 주지급 제도고요. 두 번째는 뎁스 빌딩이란 나의 명단을 통해서 또 새로웁니다. 그분의 명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건데, 보편적인 회사는 대수의 제한을 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한테 올라오는 혜택 중에 일부는 이제 뭐가 되죠? 절여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수의 제한인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대수의 제한이 없죠. 무한 중복 매출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20%의 후원 수당을 제공하는 것도 초기에 유산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아이 어머니나 지금 당장 유산화를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저 실적 이월 제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유산화는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바이너리 방식인데 한쪽은 대실적이고 한쪽은 소실적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잘 의거하지 못했다면 보편적인 회사는 그 점수가 소실되게 돼 있지만 유산화는 그 점수를 인정해 주죠. 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것,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산화는 하나의 가게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개의 가게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확장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결국 비즈니스라는 여러분들의 결과, 인컴을 말하잖아요.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3개로 시작했지만 유산화에서 제공하는 5,000점, 좌우 5,000점, 맥스아웃에 돌아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유산화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의 가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레그를 점점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평생 매칭 보너스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자, 우리는 처음 시작은 일반형과 사업형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하나의 가게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사업형은 3개의 가게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가게에 좌측과 우측에 5,000포인트의 유산화의 어떤 약속을 지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두 번째 가게를 선물 받으셔요. 또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고 가신다면 또 다른 가게를 바꿔줘. 그래서 하나의 가게당 2개씩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나오는데,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이렇게 늘려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잘리지 않는 직장,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은 나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추가비씨의 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추가비씨가 우리의 어떤 비전적인 확장성, 금전적인 확장성을 열어주는 것도 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추가비씨의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추가비씨가 있음으로써 금전적인 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사실 추가비씨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PS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입하고 8주 이내에 4명 이상을 소개하시고 그들로부터 뜬 점수가 1600포인트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그 자격을 평생 동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PPS를 소개받으신 누군가가 PPS를 달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달성한 파트너의 수당을 15%를 매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100번째, 또 50번째, 70번째 있는 파트너들도 여러분들의 소개로 들어갔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컴의 15%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한국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우리나라는 정문화기 때문에 이 소개 수당, 매칭 수당을 굉장히 많이 퍼센테이지를 줘요. 단 대수에 제한을 둡니다. 정말 많은 데는 7단계까지 부여를 하고요. 보통 3에서 5단계 정도의 대수를 부여하는데, 유산화의 경우는 이 대수의 제한과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뛰어나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유산화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을 그야말로 누리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PPS의 보너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마치려고 해요. 저의 유산화 비즈니스 초창기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었어요, 사실 이때. 그 강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 강의는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지만 아직 제 비즈니스가 구축되는 거라서 사실 인컴은 거의 없는 상태. 의 시절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여기 저기 뭐에 가서 지금 막 파트너들과 얘기하는 건데, 저 파트너분들 중에서 10으로 치면 2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들어갔다기보다 제품은 꾸준히 섭취하시지만 이제 소비자로 남는, 비즈니스를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 되게 많죠. 물론 비전이 안 되는 데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 또 끊기게 되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만나게 되는 인연도 많지만 끊어지는 인연도 많거든요. 그러나 다시 새로운 만남이 또 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뎁스 빌딩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초창기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체육대회, 그 큰 그 전국체전 같은 거 있죠. 거기 가서 유산화 티셔츠 입고 막 돌렸어, 전단지를. 근데 막 되게 냉랭하죠. 그래도 스포츠 선수들이 드시는 겁니다. 이런 어떠한 그런 뭐랄까, 그런 어떤 이 자신감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뭐 그냥 부딪혀야겠다는 어떤 그런 거. 지금 보면 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에 저렇게 제 파트너, 초기 파트너와 함께 저렇게 막 전단지를 끼는, 그리고 또 차량에 저렇게 끼는, 아무런 연락 안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삶이 변하려면 유산화로. 근데 결과는 없었습니다. 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 기사인데 아무도 다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떵떵 빈. 근데 이제 미팅 하나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른 데 기다릴 데가 없어서, 내 지역 여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초기 사장님들 이런 거 많죠. 파이버즈 하나 배달 가는데 너무 좋아.
마치 이게 파이버즈 100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막 인증샷 엄청 찍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 하나 전달되는 게. 근데 그거 정말 무시 못하는 시작이죠. 그래도 이럴 땐 있었어요. 요게 앞에서 사고 난 건데 유턴하는 구간에서 제가 이제 보질 못한 거예요. 막 너무 정신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이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미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도 가야죠. 이런 깡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시절을 막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큰 변화가 사실 처음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유산화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유산화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 뭐랄까. 제 개인이 힘들었지만 자꾸 뭔가 유산화를 맞물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았어요. 예.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유산화 아니면 또 딱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내 프로필에.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 같은 분들이죠. 주변에 계신 분들 여기 지금 다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루비 사장님들이 다 웃고 계십니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와서 유산화 아니면 사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버틴 거죠. 근데 무의미한 버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쪽 사진이 제가 이 헤비타트에 있었을 때 막 이제 그 헤비타트에 대한 걸 누군가한테 설명할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의 저죠. 근데 만약 제가 헤비타트 일했던 2014년의 모습으로 살아온 지금, 아니면 유산화를 만나서 2017년의 모습으로 살아온 지금 두 개를 보면 2014년의 모습으로 살아온 지금이 아니라 2017년에 선택한 나의 모습으로 어쨌든 열심히 버티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한테 할 수 있는, 연말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만약 2014년이었으면 또 내년에 뭐 어디 프로젝트 있겠지. 네. 휴가만 매번 기다리는, 연차만 매번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텐데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잘했어. 너무 수고했고 너무 애썼어. 그리고 고생 정말 많았어.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참 많이 공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오늘 솔직하게 까발린 거거든요. 저도 어렵고 좀 막상 해보니까 안 됐고 계속해야 될까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갖고 수백 번 수만 번 유산화가 나의 어떤 그만둬야 될 이유가 됐었어요. 정말로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버틴 것 같지만 그냥 버틴 게 아니었고, 이 그냥 버틴 게 단순히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의 저와 또 내일의 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조금씩이라도 결과를 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삶이, 내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